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48,000원에 1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약간 됐는데요. 좀 되셨어요. 네네. 아, 네, 저희 우선 상담 종목인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염정 이사님께 받고 싶습니다. 네, 염정 이사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좋은 가격대에서 잘 들어가셨는데 비중이 좀 적어서 아쉬우셨겠어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조금 할까요? 네, 일단은 제가 네. 앞서서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기존의 종목들이 잘 간 종목이 계속 잘 가는 추세잖아요. 특히나 이제 중대형주 중심의 시장에 코스피 중심의 시장이 흘러가다 보니 각각의 섹터 내에서의 대장주가 어찌 보면 흐름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원전주 쪽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지수 코스피 지수 지난주에 살짝 밀릴 때 두산 에너빌리티도 살짝씩은 지금 조정을 받고 오늘 사실은 좀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아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주 쪽에서는 가장 전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중소형 종목 쪽은 지금은 건드리셨다가는 사실 또 이 변동성으로 대응이 잘 안 되실 수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가지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고민은 단기적으로 또 만약에 빠지면은 오히려 비중을 좀 늘릴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원전 쪽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원전 해체 쪽에 대한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지면서 그에 관련된 앞으로 모멘텀도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설계에서부터 해체까지 가능한 사실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섹터 자체가 그렇게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뭐 지속적으로 이제 글로벌 원전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 좀 있다라는 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은 더 당연히 보유하고 가시는데 이제 매번 고민인 게 이렇게 좀 사실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왔으니 여기서 사실은 또 팔고 밑에 내려가면 다시 사고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투자자분들에게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일단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니 지금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뭐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는 일단은 기관들은 좀 파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연기금 기관이라든지 살짝 차익 실현 지금 구간이었어요. 지난주까지가.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 약간 조금 살짝 좀 눌림이 나올 때 예를 들어 6만 원 밑으로 좀 살짝 빠지거나 이럴 때는 비중을 살짝 좀 늘려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근데 크게 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냥 가져가시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라도 오늘 지수가 오늘 장 초반에 강했다가 코스피가 쫙 밀리면서 끝났잖아요. 만약에 이런 시세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은 평당 그렇게 높지 않으시니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부분 참고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같이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지수 자체가 너무 순간적으로 밀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좀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좀 밑에서 다시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걸 잘 못하겠어요. 맞아요. 너무 어렵죠. 그게 제 말처럼 쉬운 부분이 아닌데요. 일단 오늘의 낙폭이 단기적으로는 좀 오늘 좀 가장 강하게 나온 날이긴 했어요.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팔면서 차익 실현을 한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또 수급도 좀 사실 같이 보셔야 돼요. 워낙에 이제 대형주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기관들 외국인들이 워낙에 좀 선호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 기관이라든지 계속 좀 파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수급하기는 좀 같이 매일같이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지만 모멘텀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조정 시 비중 축소 의견까지 주셨고요.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한화 들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롯데케미칼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한 3년 23만 1,000원이요. 23만 25%. 23만 1,000원이요. 예, 25%. 예.
네, 매수한 지 꽤 되셨을까요? 아니, 거의 3년이 다 돼가는가 봐. 예, 예. 네, 3년이요. 아, 고민이 정말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예, 예. 이정우 전문가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진짜 계속된 적자나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공급 가인이나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근래 몇 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주가도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제는 이번 연도부터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유가가 이제 슬슬 안정화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 들어와가지고 유가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낮추려는 액션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란과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주면서 유가도 한 번 정도 변동성이 나와줬긴 했는데요. 장기간으로 보면 유가는 더 하향 곡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학주들이 어느 정도 수혜는 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과 미국의 관세 가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나오는 만큼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는 들고 가셔도 괜찮은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 종목 화학주에다가 내가 비중을 여기서 더 태워서 가야 되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그냥 시간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롯데 기업에서도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끌고 가려고는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저가 공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은 있지만 지금은 이제 바닥은 다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3년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뭐 2, 3년 더 못 기다리냐 라고 본다면 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으면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여력도 있으신가요? 예, 예. 아이, 추가 매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요즘 시장과 트렌드와 안 맞는 종목이에요. 지금 지수도 이제는 거의 3,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도 돌파하려고 하는데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도 손해보진 않겠지만 다른 종목들이 워낙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긴 다음에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잠잠해질 때 그러니까 3,000포인트를 더 높고 3,200포인트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지수가 흐지부진할 때 옆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저평가가 된 종목들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시면서 수익을 챙기는 게 낫지 지금은 시장이 워낙 탄력성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수가 조금 안정화되고 재미없을 때 이제 조금 주식이 재미없다 할 때 이렇게 바닥간 종목들이 한 번씩 올라가면서 추세를 만들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하지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15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1년 내지 2년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적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고 이번 연도에서 적자가 줄어들고 있고 내년부터 흑자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10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세 관련해서 화학 기업들 계속 기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홀딩 의견 주셨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한화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시어스 데크 놀래지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3,02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상장한 날 사건이 한 3, 4개월 됐는가? 상장한 날 사셨어요? 예, 예. 네, 그래도 최근 완전 또 올라주고 있는데 이 종목 앞으로 완전 속았어요. 완전 속았어, 이거. 속으셨어요? 예. 네,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대표님.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근데 정말 잘 버티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신규 상장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장 당일날 들어가시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약간의 도박수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급등락이 워낙 변동성이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워낙 큽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상장 당일날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왔고 지금은 예. 어떻게 본다면 차트로 봤을 때는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전고점을 한 번 정도 돌파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인 매물대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올라가줬던 모습도 있는데 지금 25,000원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최고가 36,000원 부분 3만 원 이상부터는 어떻게 본다면 매물대가 제일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차트로 예. 보면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오는데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보려고 본다면 어떤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은 3만 원 이상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정말 오랜 시간 견뎠는데 저는 이제는 조만간 나올 가능성도 있고 회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웨어러블 기술 어떻게 보면 의료 AI 이런 부분과 테마성을 타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시총을 보면 생각보다 지금 높습니다. 거의 3천억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부분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도 예. 얘기했다시피 3만 원 부분에서 매물대가 제일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정말 안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예. 종목들이 정말 좋은데 거래량이 한 번 정도 나와주면서 상승할 때 3만 원 정도 돌파가 나온다라면 그때부터 3만 원부터 3만 3천 원 구간 내가 약손실 보고서라도 물량은 10% 정도는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면서 그때부터는 손절각을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만약에 3만 3천 원 이상까지도 돌파를 본다라면 저는 4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나머지 물량으로서 손절을 했던 그 손실만큼 어떻게 보면 나머지 물량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나오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예, 아이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가 부분에서 비중을 조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4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넷마블 76,000원에 1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조금 됐지요. 출장이 됐는데요. 네, 1차, 2차 목표가하고요. 네. 저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아, 네. 그래도 어제 좀 강하게 올라줬는데 1차, 2차 목표가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이 종목 전략 들어볼까요? 염정 이사님이요. 네, 염정 이사님 넷마블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넷마블 같은 경우에 좀 고점에서 샀다기보다 그간 많이 빠졌죠.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작년 한 해 동안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빠졌다가 그래도 이제 4월 이후에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게임주들이 지금 이제 낙폭과대 쪽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넷마블은 지금 궁금하신 게 이제 목표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매수가가 76,000원이라 다소 조금 높기는 합니다만 1차 목표가를 저는 일단은 7만 원대로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매수가보다 좀 못 미쳐서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전고점 같은 경우가 벌써 이제 작년 7월이 고점 72,000원 이었습니다. 지금 7만 원대 돌파가 일단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실적이 계단식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도 게임주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분기에 출시된 이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이제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2분기에 지금 기대작이었었던 7개의 대제라는 이런 신작에 대한 부분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실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 2분기 그리고 2분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강하고 신장 모멘텀이 강하게 적용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1차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됐습니다.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7만 원대에 대한 돌파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7만 원 대응을 하시고요. 지금 우리는 매수가가 높지만 실제로는 최근 1년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는 평균 단가가 지금 한 5만 원대 선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매수가까지 빠른 시간에 도달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7만 원대 도달하면 일차적으로 잠깐은 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제 평단을 낮추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고요. 일단은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들고 가시면 좋겠다. 2분기 실적은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버티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더 강할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 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꼭 기억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국 콜라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8,000원에 20%. 58,000원에 20%요. 네,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예, 10만 원 돌파했는데 얼마까지 갈지 그 목표가 얼마인지요? 아, 네, 어디까지 가줄 수 있을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아,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염정 이사님이요. 네, 염정 이사님께 목표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네요. 지금 거의 100% 수익률을 가져가시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은 10만 원 돌파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증권가에서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가지고 목표가 잡은 게 대부분 다 10만 원 정도 선이었는데 목표가가 지금 돌파한 이유는 오히려 그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보다는 최근에 이제 분쟁이었죠. 남매 분쟁이라고 해서 지분 분쟁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는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어찌 보면 55,000원대 진입하셨다라는 것은 화장품 섹터 내에서 그리고 화장품 ODM 업체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면이라서 아마 접근하셨을 거예요. 분쟁을 우리가 예견하고 할 수가 그럴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사실은 매수 구간이 좋으셨고요. 거기서 순차적으로 이제 2분기 들어서 화장품 섹터를 전반적으로 특히나 ODM 업체들이 지속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최근엔 또 HK 이노엔진 같은 경우가 또 FDA 승인 여러 가지 좀 호재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천천히 오르다가 이번에 이제 점프를 했습니다. 10만 원대로. 일단은 조금은 더 사실 이게 남의 집 불구경인데요. 사실 이한 부분은 조금 더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워낙에 좀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우리가 고점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 이제 고려한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은 어느 시점에 고점에서는 또 급격하게 또 빠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12만 원대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은 사실 이에 대한 모멘텀, 사실 분쟁 모멘텀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매수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2만 원대 근접한다라고 하면 저는 일차적으로 일단 비중을 살짝 반 정도 줄였다가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재활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눌렸을 때 다시 접근하신다거나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종목이 화장품 관련주에서는 조금은 좀 벗어난 또 다른 지금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일단 너무 길게 끌고 가시면 또 여기서 또 대응이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한 12만 원대 정도까지 보게 되면은 조금씩은 비중을 좀 줄여보신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12만 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화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포스코 DS.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7,000원에 20%에 네, 이 종목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 좀 됐습니다. 좀 되셨어요. 네, 네, 네. 오늘 일부러 안 빼셨을까요? 네? 오늘 그래도 27,100원까지는 가졌는데 네, 네.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네. 상담 받아볼까요? 아, 이정호 선생님한테요.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네, 혹시 들어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3개월 좀 넘은 것 같아요. 3개월 정도요? 네. 저는 괜찮게 들어가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지금 네. 단가보다는 조금 비싸게 들어가신 감은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딱 들어가셨던 자리가 그 자리만 돌파를 했었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호재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따라줬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과거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 과거에는 네. 뭐 포스코 그룹들이 워낙 올라갈 때 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엮이면서 많이 갔던 부분인데 지금은 2차 전지 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안 좋잖아요. 하지만 포스코 네. DX가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나 AI 뭐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라면 더욱더 확증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공장 건설이나 이런 부분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포스코 DX가 더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나 이런 모멘텀은 요 근래 조금 어느 정도 변동성은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2만 원대가 딱 바닥이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지켜주고 주가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제일 궁금하신 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신 건가요? 네, 네, 네. 아직은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비중 20% 정도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하신다라고 해서 이 종목에 굳이 비중을 더 채울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27,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치면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들어가신 단가가 딱 보시면 차트로 보시면은 딱 매물대 구간입니다. 이 자리만 딱 넘기면은 그때부터 이제 3만 원까지는 금방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가 제일 매물대가 강한 라인이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자리만 돌파를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자리고 제일 많이 물리는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딱 내 매수가가 딱 이제 수익권이 될랑 말랑 할 때 딱 뉴스를 보시면서 이 호재가 장기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그 가격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3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목표가 1차 목표가는 3만 3천 원 정도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3만 5천 원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서 나오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간은 저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 지나서 내년 초까지도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는 전략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추가 매수보다는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3만 원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종목 고민 생기시면 또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하나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103,800원에 30%예요. 네,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예, 이종호. 네, 이정호 대표님께 한화 네, 전략 대표님.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점에 사셨는데 저는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이왕 들어갈 거 고점이면 차라리 대장주로 들어가자라는 생각인데 저도 어떻게 본다면 오늘 정부터 이제 수익권이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상법 개정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예. 하나를 저도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회사나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이 다시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뭐 다들 알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들 너무너무 잘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더 어떻게 보면 지주사 관련 종목들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제일 불안한 게 고점에서 하면은 이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민도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본다면 비중을 많이 들어가셨어요. 고점에서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돼가지고 전화를 하신 부분도 있고 이제 수익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12만 원부터는 비중 10% 정도를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뭐 13만 원 부분에서 비중 5%, 그 다음에 14만 원에서 비중 5%, 나머지 10% 정도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왜 계속 언급이 되냐라고 본다면 자사주 소각이나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빚을 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엔 개인 투자자 쪽으로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더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개인 투자자한테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져도 되는데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분할 매도를 하면서 나머지 비중 10%는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30%를 언제까지 더 갖고 갈게요? 그러니까 12만 원대에서 비중 10%를 덜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저는 단기간에 조정도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조정이 뭐 12만 원에서 나올지 13만 원에서 나올지 그 부분보다는 12만 원부터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하시면서 어떻게 비중 10% 정도를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팔았던 물량들이 있죠. 그 물량들이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고 뭐 9만 원 초반대 그때는 다시 또 담아가시는 전략도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추면서 저는 이 상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는 좀 길게 보면서 가져가자. 지금은 조금 단기 고점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지주사 관련해서 분할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